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꼭 2달이 된 오늘의 중동 상황,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제안을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핵무기 보유 저지 같은 레드라인은 유지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제안했다며 이란이 지금 그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I will confirm the president has met with his national security team this morning. I wouldn't say they're considering it. I would just say that there was a discussion this morning that I don't want to get ahead of, and you'll hear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m sure, on this topic very soon. They have achieved none of their goals. This is why we ask for negotiation. We are now considering. 네, 그러니까 이란이 핵은 제외하고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고 이제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지만 그런 새로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논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회의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거절은 안 했나 보죠? 그러니까 협상 자체는 이어가야 되니까 뭐 거절은 안 했지만 그 우선순위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이란에서 먼저 요구한 것은 이제 적대적 행위를 이제 중단하고 그러니까 종전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발 방지를 이제 보장한 후에 그 2단계로서 이제 해상 봉쇄를 이제 해제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정상화될 것이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호르무즈에 관한 그 통행에 관한 것을 논의하자. 그러니까 통행세를 포함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논의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야 3단계 가서 이제 그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란의 의도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경제 제재부터 해제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놓고서 우리 먹을 걸 좀 주라 그거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역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해야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이 우선순위가 서로 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이제 좀 더 진전이 돼 보면 지금 이란의 그 외무장관이 주변국하고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새로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란 외무장관은 오히려 미국이 협상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미국의 협상 제안한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속내입니까? 그러니까 양측에서 서로 이제 조금씩 수정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제 제시한 것 같은데 지금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렇게 자꾸 주변국들을 돌고 러시아까지 가는 이유는 이제 미국의 1대1 협상에서는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이제 판을 좀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그 갈등이 아니고 이런 국제적인 지역적인 안보 현황으로 이제 좀 넓혀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키스탄이나 오만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재국들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중재국들이 이제 어떤 이제 이란의 요구를 먼저 전달하게 되면 이제 미국한테 전달하는 거에 이제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그 이제 지렛대를 이제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만이 강대국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는 러시아 플러스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정 안 하면 우리는 러시아하고 중국에 기대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아랍 국가들을 지금 순방하는 이유는 고립을 탈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전쟁에서 그쪽의 걸프 산유국들의 유전지대를 공격하고 그래서 서로들 지금 적대적인 관계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 그래서 이 외무장관이 이번에 선언을 한 게 뭐였냐면 이웃 나라가 우리의 최우선 순위다. 그래서 지역 결속력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지역 결속력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역을 안보 책임질 수 있다. 미국의 힘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어떤 집단 안보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그 안정 유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호르무즈 해협도
공동 관리하자. 그러니까 이란만의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국에 있는 오만은 물론이고 그 옆에 UAE나 카타르도 이제 참여해서 여기에 이제 안전 통행을 하고 그 안전을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이제 뭐 어떤 통행권이라든지 통제권을 우리가 확보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란이 지금 전쟁 초기부터 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수십 년간 논의했으니까 그 대답이 서로 뻔한데 이번에 처음으로 호르무즈를 통제를 해보니까 사실상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문제에 관한 절대로 전쟁 전으로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될 건지는 이 회담 결과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겠지만 자신들의 통제권을 명문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 주변국들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란과 파키스탄 간에는 그 송유관 공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란 구간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파키스탄 구간이 아직 안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오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무역 확대 등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의 그 경제적인 간섭이 없어도 우리끼리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립 작전을 이제 탈퇴하는 건데 그동안 미국이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거든요. 이스라엘과 그 UAE와 이렇게 아브라함 협정을 해서 이제 이란을 고립시키는 건데 그 반대로 지금 이란은 그 고립에서 탈퇴해 갖고 오히려 우리끼리 뭉치면 안보, 경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힘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 걸프 국가들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안보가 굉장히 불안한 걸 느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간에 타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이 제대로 방어를 못 해준다는 것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쪽도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종전 협상을 먼저 이어가자는 게 이제 새로운 제안이라고 알려졌는데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이라는 게 허가를 받고 통행료를 내라는 식이면 개방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얘기하는 거는 완전한 개방이 아니라 좀 이렇게 통제된 통항이다 이런 겁니까? 네, 이란의 허가를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이란의 허가를 받고 즉 적대적인 나라의 배는 통과 못 시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두 개를 얘기했었는데 미국은 지금 빼버리고 이스라엘 배는 통과 못 시켜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는 어떤 그런 이 협상의 여지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타협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란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이런 지금까지 이렇게 제시한 걸 주변국들한테 한 게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느냐 할 때 그 안보 분야를 먼저 보게 되면 이란이 이제 미국 주도의 어떤 그 안보 질서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 국가들과 서로 안보 협의체를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사우디나 UAE는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그 막을 길이 사실상 없거든요. 거리가 워낙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는 좀 이 군사적인 부분에서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란서 쏘게 되면 방어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 미사일을 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국의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협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상의 안전 공동체도 이란뿐만 아니라 UAE, 사우디 이런 해군들이 공동으로 순찰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지역 해상 보안 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걸프 연합국들이 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연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 및 그 독자 결제망을 만들자는 건데, 즉 달러 위주의 그런 경제 구조에서 그걸 벗어난 위안화 구조나 루브라 내지는 뭐 자국의 통화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 이란과 러시아는
각 나라의 그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넓혀가자. 그러면 미국의 경제 그 틀 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우디도 이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중국에 원유 수출을 할 때 위안화 결제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넓혀가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파키스탄하고 이란과의 그런 어떤 가스관 그 프로젝트처럼 이런 것들을 좀 더 넓혀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만이나 이런 데 쪽으로도 넓혀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그 경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침범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구의 G7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그 국제기구에 우리가 가입해서 미국의 어떤 그 위협에 방어를 하자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브릭스나 아니면 상하이 협력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있는 나라들, 그 스탄자 붙은 나라 5개국들이 참여하는 이 기구거든요. 거기에 이미 이란이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그 어떤 국제적인 협약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도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서, 거기 UAE도 지금 이거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서구와 대응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국들과 서로 경제적인 안보적인 인프라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슨 서로 공격하고 하는 이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란의 의도는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랍 국가에서 얼마나 호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전쟁 때문에 많이 서로들 이 불신이 생기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UAE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 대사도 축출할 정도로, 그러니까 외교 관계가 이제 단절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조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뭐 비망록이나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조약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서로 급하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으려고 전용 계좌를 만들었는데 통화 4개를 쓰더라고요. 거기에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게 좀 눈에 띄었어요. 원래 위안화로 받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위안화로 받는데 미국을 완전히 배척을 시키면 미국이 당장 반대를 하겠죠. 근데 이 트럼프는 이 이란이 그 통행료를 받는다고 할 때 처음에는 좀 긍정적인 반응도 좀 보였어요. 그 암호화폐를 한다고 할 때. 예.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잘만 얘기를 하면 미국을 끌어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미국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인데 트럼프는 호응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암호화폐를 한다고 하니까 얼른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모든 게 안 되니까 조금 뭐 거부는 하겠지만 일이 잘 풀린다고 하면 아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해상 역봉쇄로 지금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원유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차로 중국의 원유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극단 조치를 동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더라고요. 그 육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북동부 쪽에서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카자흐스탄 거쳐서 중국까지 들어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는 주로 원유를 수출하는 길은 아니었었고, 그동안은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해상을 봉쇄했을 때 그래서 생활 필수품도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 길 아니면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그 카스피해 쪽의 항구를까지만 오면 거기서 이제 배로 이란 쪽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길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어 나눌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양이에요. 그 양이 배로 갈 때보다 한 10% 정도밖에 못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가도 워낙 이제 비싸게 되고, 그다음에 그 중간을 거치는 이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미국의 2차 제재를 두려워해서 과연 그걸 허용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외교적인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란이 이제 워낙 이제 급하게 되면, 그리고 중국은 사실 이란이 무너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산소호흡기는 대줄 겁니다.
그 상속기를 대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 어떤 그런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란 수도 테헤란 공항이 지난 주말부터 한 2달 정도 만에 재개가 됐는데 미국이 이번에는 하늘길을 막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 민간 항공기를 과연 공격을 할 수 있겠냐는 데는 좀 회의적이지만, 지금 봉쇄를 하겠다고 해서 이란을 질식시키려고 하는데, 이란은 자꾸 지금 터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조선 뭐 2대가 지금 통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럼 그 이제 하늘길도 열어갖고 상징적인 의미를 미국한테 자꾸 봉쇄가 별로 효력이 없다. 그래 하면서 이제 협상장에서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항공기에 대한 항공유 주유 그리고 기내식 공급, 착륙 요금 정산, 항공기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너네가 그런 걸 하면 우리가 너네까지 제재를 할 거야.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찻길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찻길을 만약 허용하면 그 중앙아시아 나라들한테 너희들한테 2차 제재할 수 있다. 뭐 미국에 제재를 한다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곤란해지니까 똑같이 이 비행기도 그런 거 제공하면 미국이 제재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당한 나라들은 좀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란의 그 항공기 항행을 막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지난 1월에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아주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조만간에 시간 문제로 이 민중 봉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가 있어서 이란에서는 국가안보회의까지 열렸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심각합니다, 이란은. 그러니까 1, 2월 달에 그렇게 민중 봉기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 혁명수비대가 아주 잔인하게 그 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그냥 이 상태면 이란의 신정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미국이 공격하는 바람에 오히려 단결하는 쪽으로 가서 신정 체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건 시간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단결은 물론 이루어지만 이게 이제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자는 협상파에서 얘기는 이 민중들, 배고픈 민중들이 그때의 그 봉기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난 봉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일어난 민중 봉기였거든요. 이 배고파서 일어나는 민중 봉기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일단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경제 제재를 해결하는데 지금 총력을 쏟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압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끌수록 빨리 이 부분에 뭐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이 전쟁 면만 본다면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국민들의 그 봉기,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지금 봉쇄할 때 뭐 원유 수출 이런 거는 한 2천만 배럴, 3천만 배럴을 얘기하는데 이란이 하루 이게 생산하는 게 150만 배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숫자로만 봐도 한 뭐 20일 정도면 꽉 찹니다. 근데 지금 뭐 비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어느 정도 다 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봐야 2주, 3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식량도 뭐 비축분이 2개월, 3개월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 민중의 국민들에 관한 이거는 예측 불가해요. 이란이 지금 예측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빨리 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 중국한테도 계속 그 어떤 지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중국이 지금 이란이 무너지지 않게 계속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식량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란도 그렇게 아주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오래 못 버티냐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급한 사람이 먼저 풀겠죠. 지금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와 이란 지난해에 20년 기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밀착 관계를 이어왔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런 관계를 이어갈 의향이 있다면서 지난주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란 지도층에서는 뭐 무스타바 하메네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걸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 메시지를 이제 가져간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서 이 메시지가 나온 건지 아니면 혁명 수비대에서 만들어서 갔는지 그건 뭐 한참 후에나 밝혀질 문제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까지는 모스타바가 살아 있어서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우리가 단결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지금 서구 언론에서는 자꾸 이게 강원파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랍 쪽 언론들은 좀 다릅니다. 이 견해가. 왜냐하면 이란은 전쟁 시작하자마자 지도층이 다 폭사당했거든요. 40명이 넘게. 그런 나라가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대항해서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거든요. 이 지도층이 아직 괴멸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강원파 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력 싸움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지금 단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지 거기에 지금 차이가 나오는 것은 역할이 분담돼 있어요. 협상파들은 외국과의 길을 터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계속 협상하고 뭘 제재 해제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군부 세력들은 당장 미국과 전투를 해야 되니까 뭐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이 역할을 잘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분열이 있었다면 지금 이란 외무장관이 밖에 나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걸 군부가 허락할 리가 없죠. 그리고 뭐 지금 나가서 지금 뭐 어떤 뭐 협정 맺고 뭐 이런 거 할 때 바로 또 반박 기사 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런 거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이 지도층들은 물론 뭐 이견은 있겠죠. 그건 뭐 어느 나라 당연히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잘 지금 위기 상황에서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